영어교육과 김주환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즐거운 과학 시간이에요. 자, 오늘 단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물의 상태 변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오늘 진행할 실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과서 펴주고 오늘 진행할 실험은 물을 끓여보는 실험이에요. 관련 내용은 선생님이 이따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험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오늘 실험할 제목은 물을 끓여보아요 라는 실험입니다. 물이 끓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그럼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을 끓여보아요. 자, 우선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비커 있죠, 비커. 선생님은 이미 비커에 물을 담아놓긴 했는데, 우선 여기 비커가 이렇게 있어요. 비커가 있고, 유성펜 다 같이 다 들어볼까요? 맞아요, 유성펜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일반 수돗물로 하면 굉장히 실험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됐어요 하고 손을 들면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거예요. 네, 적당히 뜨거운 물을 부어서 좀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핫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선생님이 준비해놨습니다. 핫플레이트 아직은 그냥 냅둬주시고 핫플레이트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기기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 그리고 보안경도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면장갑도 확인해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실험복을 대체하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실험복을 꼭꼭 입어주세요. 오늘 실험에는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수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리기구 파손주의, 가열기구 화상주의. 맞아요. 유리기구를 조심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지면 굉장히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줘야 되고, 가열기구, 오늘 아주 뜨겁게 핫플레이트를 가열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 면장갑이랑 실험복 입고 보안경까지 끼고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비커에 물을 절반 정도 붓고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비커 앞으로 내어주세요. 자, 준비된 조는 손을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미지근한 물. 자, 이제 쌤이 미지근한 물을 따라줬죠. 선생님이 비커 절반 정도까지 물을 따라줬는데, 유성펜 있잖아요. 유성펜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표시를 해봅시다. 물이 어느 정도 따라져 있는지 표시를 해볼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물의 높이를 표시할 때는 눈 높이에 딱 맞춰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위에서 표시를 하면 생각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고요. 아래에서 표시를 하면 생각보다 물의 높이가 많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의 높이를 딱 맞춰서 이 정도구나 하고 유성펜으로 높이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쌤은 여기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핫플레이트를 쓸 거예요. 핫플레이트 쓰기 전에 이 비커를 올려놓을 사람들은 면장갑을 써주시고 보안경도 써주시고 여러분들은 실험복까지 입어주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사이언티픽해졌네요. 굉장히 SF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물이 든 비커를 전열기구 위에 놓을게요. 핫플레이트 위에 먼저 놓을게요. 핫플레이트 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핫플레이트 위에 놓고, 자, 핫플레이트 다들 이게 플러그가 있을 거예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아줍니다. 조심조심. 콘센트 꼽아주시고, 네, 꼽았어요. 자, 옆에 이렇게 돌리는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이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켜집니다. 켜지면 당연히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요. 잘 안 보이네요. 불도 들어오고, 네,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물의 높이를 좀 잘못 표시했네요. 다시. 굉장히 너무 높게 표시했네. 네, 물의 높이가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아래 거. 자, 그리고 우리는 가열 전에 지금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사진 찍을 때도
이 물의 높이와 나의 카메라의 높이, 나의 눈높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측정될 수가 있어요. 물의 높이가 보이게 그 유성펜으로 그은 부분을 찍어줍시다. 가열천이니까 지금 한번 찍어주고, 우리가 사진을 총 4번 찍고 변화를 관찰할 거예요. 언제 찍을 거냐면 지금 한번 찍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찍어주세요 라고 말을 할게요. 가열 시작 2, 3분 후에 한 번 더 찍을게요. 그리고 선생님도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찍어주시면 되는데, 끓기 시작했을 때 한 번 찍고 마지막으로 끓기 시작한 2, 3분 뒤에 선생님도 찍어주세요 라고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나의 눈과 스마트 기기와 그 물의 높이를 맞아요. 일직선에 두고 찍는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아마 끓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선생님이 한 2-3번 정도 실험을 해봤는데 좀 뜨거운 물로 해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배울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 안 하면 또 굉장히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잘 안 보이네. 자,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은 물의 끓음이었죠. 같이 만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달걀이 잠길 만큼 냄비에 물을 부었지. 그럼 달걀을 삶아보자. 네. 이제도 삶아졌네. 먹어볼까? 네. 그런데 물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물을 끓이는데 물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 적어주세요. 교과서에 적어주시고, 네.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손 들어서 발표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이 끓었는데 액체들이 바깥으로 튀어서 줄어들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실험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다들 라면 끓여 먹어본 적 있나요? 아직 4학년이라서 뜨거운 물에 익숙하지 않아서 라면 끓여 먹어본 친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아주 기깔난 라면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굉장히 많이 끓여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물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물을 진짜 많이 넣어가지고 라면이 굉장히 싱싱하고 싱겁고 맛이 없게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라면 뒷봉지에 있는 그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레시피를 보면 물을 500ml를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면을 먹기 전에 딱 봐요. 그러면 내가 500ml를 넣었던 게 맞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물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물의 끓음을 실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끓음이란 정확히 무엇이냐? 라고 생각할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왔어요.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왔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처럼 액체가 표면과 속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증발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증발의 특징은 뭐였죠? 네, 맞아요. 물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에 비해서 끓음은 어떻나요? 네, 물 표면과 속에서 일어납니다. 특정 온도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액체가 기체로, 여기서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끓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물이 끓일 때 표면과 물 속에서 모두 물이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현상을 오늘 관찰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릴 때 심심하니까 같이 예상을 좀 해볼까요? 자, 물이 지금 끓고 있잖아요. 뜨거운 부분 위에 올려놔서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한 건데, 자, 끓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생각을 해서 실험 관찰 옆쪽 남는 부분에 한번 적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걱정 말아요. 이거 잘못된 소리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소리예요. 네,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아,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군요.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슬금슬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키 꺼내주시고 지금 일직선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한번 찍어봅시다. 찍어봅시다. 찍고 우리 같이 실험검찰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그려볼게요. 선생님 지금 눈에서 보이는 변화는 일단 거품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조그만한 기포 같은 것도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닥타닥 보글보글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 화면 보면 네, 보글보글 소리가 나. 거품이 올라와. 라면 끓이는 것 같아. 짜장라면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예상해서 보이는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는 동안 선생님은 좀 물멍을 때려 보도록 할게요. 관찰하면서. 타닥타닥 소리가 정말 좋네요. 라면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무슨 라면 좋아하나요? 쌤은 열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도 열라면을 먹었는데 아주 매운 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해요? 너구리? 너구리 맛있죠. 너구리도 참 면발이 오동통한 게 너구리도 맛있죠. 여러분 너구리 순한 맛 파요? 아니면 너구리 매운맛 파요? 순한 맛? 너구리 순한 맛 쌤은 취급하지 않는데 너구리 순한 맛은 너구리는 매운맛이 맛있죠. 너구리 매운맛이랑 그 다시마랑 이렇게 싹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참 배고프네요. 오늘 급식 가는 친구는 쌤한테 알려주면 참 좋겠어요. 자, 여러분 슬슬 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주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죠. 자, 찍어주세요. 다시 한번 사진을 찍을게요. 같이 일직선으로 놓고 찍어주세요. 네, 아까랑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우선 아까는 따닥따닥 소리만 났는데 쌤 귀에는 따닥따닥 소리와 함께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훨씬 더 큰 거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는 되게 조그마한 기포 느낌이었다면 지금 굉장히 큰 거품들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한 변화들 실험 관찰에 적어주세요. 그림으로 그려주면 더더욱 좋아요. 네, 과학은 좀 이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온답니다. 좀 차분히 기다려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난리를 피우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관찰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 실험을 지금까지 2번 정도 더 해봤는데 첫 번째 실험은 거의 한 20분이 걸렸고요. 근데 오늘은 수업이 20분 안에 끝나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일부러 뜨거운 물을 먼저 준비를 한 거고요. 좀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은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오늘 실험 몇 분 정도 걸릴지 참 기대가 되네요. 만약에 선생님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옆에 수도가에서 바로 물을 받아서 쓰게 했다면 훨씬 실험이 길어질 거예요. 좀 잘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미지근한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냐? 여러분들 끓음이 뭐였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어떠한 기준치의 온도를 넘어서면 그러한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했었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지금 한 15분 좀 안 되는데 16분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실험을 끝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자, 그러면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증발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증발은 물, 액체, 표면에서 일어났나요? 아니면 액체 속에서 일어났나요? 아니면 양쪽에서 일어났나요? 맞아요. 액체 표면에서 일어났죠. 그럼 이에 비해서 끓음은, 자, 자세히 지금 봅시다. 지금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여기 기포가 막 거품이 막 올라오는데, 네, 나중에 이제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알게 될 것이지만 이 물 안쪽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통해 물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끓으면 물 속이랑 물 표면에서 양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한 10초만 더 기다리고 사진을 찍읍시다. 지금 완전 끓으면 아주 잘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 타닥타닥 보글보글. 네, 이제 16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찍어주세요. 핸드폰 켜고, 여러분들 아주 조심조심 핸드폰 켜고. 잠시만요, 선생님 핸드폰이 잘 안되네요. 눈높이에 맞춰서 마지막 사진을 찍어봅시다. 자, 이제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보안경 끼고 면장갑 끼고 진행해주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핫플레이트의 전원을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렸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꺼집니다. 네, 지금 선생님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꺼진 상태고 아마 불도 꺼졌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친구를 땅바닥에 내려놓을 건데 면장갑 끼고 조심조심 잡고 땅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괜찮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조심하면 돼요. 크게 뜨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면장갑 끼고 내려놔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볼 거예요. 자, 이제 전염기구를 끄고 물의 높이를 처음과 비교해 봅시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 두 번째 여기가 스님이 처음에 가열하기 전에 그어놓은 선이에요. 어때요? 줄어들었나요? 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비커를 보고 관찰해 주세요. 자, 가열 전과 가열 후 중에 물의 높이가 더 낮은 것은 어느 때였나요? 네, 맞아요. 끓은 후에 물의 높이가 훨씬 낮아졌죠. 자, 관찰 결과를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함께 봅시다. 가열 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가열 후 2분 후에 찍었을 때는 약간의 조그만한 기포들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끓기 시작한 후에는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서 이제 큰 거품들이 올라왔고, 끓기 시작 2분 후에는 거품들이 마구마구 올라온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끓음과 증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공통점은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거였죠.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었고, 증발 같은 경우에는 물 표면에서 일어났나요? 물 속에서 일어났나요? 네, 이미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물 표면에서만 일어났죠. 그에 비해서 끓음은 물 표면과 물 속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물이 줄어드는 빠르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증발 같은 경우는 끓음보다 비교적 느리게 일어났고, 끓음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났어요. 자, 다 함께 크게 실험 결과를 읽어봅시다. 물을 가열하면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흩어지므로 비커에 담긴 물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실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험 도구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뉴얼을 들고 왔어요. 여기 교탁을 기준으로. 자, 지금 4인 1조죠. 이 친구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1번 친구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1번 친구는 면장갑을 끼고 비커에 있는 물을 버릴 거예요. 조심해주세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비커랑 네, 비커를 저쪽 교탁 위로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친구 손 들어주세요. 네, 2번 친구는 가장 마지막에 해주셔야 되는데 비커랑 유성펜, 면장갑, 실험복을 교탁으로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친구 손 들어볼까요? 3번 친구는 자, 핫플레이트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고 플러그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4번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4번 친구는 면장갑을 끼고 핫플레이트를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일어난 후에 2번 친구가 면장갑을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우니 주의해주시고, 자, 여러분 정리 모두 끝났으니 실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과학 실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